잠김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풀려고 억지로 세게 펴거나 세게 구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무릎을 손상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잠김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의 잠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김 현상이란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는 무릎이 정말 잠긴 상태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도 안 움직이는 상태는 아닐 수 있지만 최대한 펴는 것 그리고 최대한 구부리는 원래 되던 동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퇴행성이 심해서 생기는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짜 잠김 현상이 아닌 가성 잠김 현상이라고 해서 근육의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별에 유의해야 됩니다. 우선 퇴행성으로 생길 수 있는 잠김 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으로 연골과 연골판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연골 조각이 유리체로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무릎의 공간에 유리체로서 떠다닐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은 제 위치에 잘 있어야 하는데 그 유리체는 관절 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체가 관절 안에서 특정 공간에 있을 때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는데 그 유리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무릎 안에 어떤 다른 위치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위치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는 잠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골판이 퇴행성으로 손상이 있을 때 잠김 현상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골판 손상은 뒤에 말씀드릴 외상에 의해서도 파열이 될 수 있는데요. 퇴행성 연골 파열은 특별히 외상력이 없어도 중년 이후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무릎의 손상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파열이 되었을 때 파열된 조각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리체가 잠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찢어진 연골판이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해 있을 때 그럴 때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퇴행성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연골과 연골판이 손상이 생기면서 그것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잠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이 있을 때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연골이 특정 무릎의 잠김 현상을 일으킬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잠김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외상으로 연골판 파열이 생겼을 때는 특히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골판의 바깥쪽 부분, 무릎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특히나 찢어졌을 경우에 파열된 연골판 조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닌 무릎의 특히 가운데 부분으로 찢어진 게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릎을 쉽게 구부렸다가 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연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골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그 연골을 살릴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재부착을 해서 아물게 하는 그런 방향의 치료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연골 자체가 고정을 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퇴행성 변화가 조금 생긴 경우에는 연골 조각, 유리체를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성으로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파열의 형태 중에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파열의 경우에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연골판을 절제해야 되는지 또는 봉합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빨리 할수록 그 결과가 좋고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절제는 시간에 따라서 큰 결과의 차이는 없지만 하지만 무릎이 점점 굳어가면서 이후에 재활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골판의 수술은 크게 절제술과 봉합술이 있습니다. 봉합술이라는 것은 결국 실로 찢어진 연골판을 꿰매는 것인데요. 꿰매고 난 뒤에 연골판이 아물어야지 의미가 있겠죠. 실을 가지고 평생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합술을 했을 때 연골판이 잘 아물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수술 계획을 봉합술을 할 것이냐 또는 봉합을 하지 않을 것이냐로 정하게 됩니다. 봉합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연골판이 찢어진 모양, 그리고 찢어진 부위, 찢어졌을 때 십자인대 파열 등이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봉합을 할지 봉합을 하지 않을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남겨놓고 찢어진 부분만 잘 선택해서 추후의 기능에 최소한의 문제가 있도록 가급적 적게 절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 중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퇴행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릎이 잠김 현상. 일단 퇴행성 관절이 심한 경우에는 이 유리체 제거를 결국에는 관절경으로 해야 하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관절경을 사용하는 수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체로 인해서 잠김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는 게 확실할 때는 간단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그 유리체를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행성으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항상 파열이 되었다 해서 수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퇴행성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 이후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까지도 필요한지 잘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사실 공통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구멍을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1cm 미만으로 작게 뚫어서 카메라를 넣어서 안에서 필요한 술기를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절개가 크지 않다 보니까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있겠고요.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술을 설명드릴 때 항상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절경 수술은 절개가 작고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상으로 잠김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잠김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김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풀려고 억지로 세게 펴거나 세게 구부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무릎을 손상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김 현상이 생겼을 때는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서 어떤 원인 때문에 잠김 현상이 생겼는지 잘 파악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